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불꽃야구에서 활약 중인 이대호가 대만 프로야구 지도자로 향하게 된 충격적인 소식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선수로서의 전설을 넘어 이제는 지도자로서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한 이대호의 선택이 야구계에 어떤 파장을 불러오고 있는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불꽃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또 하나의 해외 진출 소식이 전해지며 큰 화제가 됐습니다. 앞서 손성권 선수가 해외 리그로 향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전혀 다른 무게감을 지닌 이름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거포이자 아시아 야구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이대호입니다. 2026 시즌을 앞두고 대만 프로야구 CPBL의 명문 구단 중심 브라더스는 공식 SNS를 통해 이대호를 스프링 캠프 기간 타격 코치로 초청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순한 행사성 초청이 아니라 팀 훈련에 직접 참여하며 선수들의 타격을 지도하는 역할이라는 점에서 이 소식은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중심 브라더스 측은 이번 초청의 목적을 명확히 밝혔는데 타자들의 타격 안정성과 장타 효율을 동시에 끌어올리고 압박 상황에서의 타격 판단과 멘탈 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대호는 한국, 일본, 미국 프로야구를 모두 경험한 몇 안 되는 타자이자 통산 486홈런을 기록한 아시아 야구의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구단은 이러한 이력 자체가 젊은 타자들에게는 교과서와 같은 자산이라고 평가했고 은퇴 이후에도 방송활동과 야구 저변 확대에 꾸준히 힘써온 점을 높이 샀다고 전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사실 이대호의 이번 행보가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가 은퇴 이후에도 야구 현장과의 연결을 단 한 번도 끊은 적이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불꽃야구를 통해 선수로서의 감각을 유지하는 동시에 개인 콘텐츠와 다양한 현장 방문을 통해 후배 선수들과 직접 소통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도 그는 대만을 직접 찾아 현지 선수들에게 타격 훈련을 지도한 바 있으며 이 경험이 이번 공식 초청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스프링 캠프 기간 동안의 한시적인 코치 역할이지만 이번 선택은 이대호에게 있어 사실상 첫 공식 지도자 커리어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단순한 레전드 초청이 아닌 실제 훈련에 참여하며 결과로 평가받는 위치에 선다는 점에서 그의 이름 앞에 붙어있던 수많은 수식어들은 이제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과연 이대호는 선수 시절의 명성을 넘어 지도자로서도 신뢰받는 존재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이번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대만 프로야구 구단 중심 브라더스였을까요? 그리고 왜 이대호였을까요? 중심 브라더스는 CPBL에서도 전통과 성적, 그리고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으로 잘 알려진 팀입니다. 단기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장기적인 팀 컬러와 타격 철학을 구축하는 데 많은 투자를 해온 구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팀이 외국인 타격 코치를 초청한다는 것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전략이 깔려 있다는 뜻입니다. 구단 내부에서 가장 크게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압박 상황에서 흔들리는 타자들의 판단력과 장타 생산의 불균형이었습니다. 기술적인 스윙 메커니즘보다도 중요한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타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경험적 조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중심 브라더스가 주목한 인물이 바로 이대호였습니다. 이대호는 단순히 홈런을 많이 친 타자가 아닙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메이저리그까지 서로 전혀 다른 야구 환경 속에서 살아남았고 각 리그의 투수 유형과 경기 흐름을 몸으로 겪은 타자입니다. 특히 일본 프로야구 시절 철저한 데이터 야구와 극단적인 승부 상황 속에서 쌓아온 경험은 아시아 무대에서 독보적인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심 브라더스는 공식 발표를 통해 이대호의 강점으로 기술이 아닌 사고방식을 강조했습니다. 타석에 들어서기 전 어떤 준비를 하는지, 불리한 카운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팀 상황에 따라 타자의 역할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직접 전수받고 싶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는 곧 단기 성적 향상보다는 팀 전체의 타격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대호가 선수 시절 보여준 꾸준함과 책임감입니다. 전성기를 지나서도 팀의 중심 타선으로서 역할을 내려놓지 않았고 후배 타자들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아끼지 않았던 인물이라는 점은 지도자로서 중요한 덕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심 브라더스가
그를 단순한 레전드가 아닌 실질적인 멘토로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번 초청은 우연이 아닌 선택이었고 이름값이 아닌 경험과 철학을 보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배경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존재합니다. 바로 일본 야구를 매개로 이어진 인연입니다. 중신 브라더스와 이데오를 잇는 결정적인 연결고리는 바로 일본 야구입니다. 이번 초청의 배경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는 중신 브라더스를 이끄는 일본인 감독 히라노가 있습니다. 히라노 감독과 이데호의 인연은 단순한 동시대 선수라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이데호가 일본 프로야구에서 활약하던 시절 두 사람은 같은 무대에서 경쟁했고 같은 환경 속에서 일본 야구 특유의 디테일과 압박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히라노 감독은 선수 시절부터 타자의 준비 과정과 상황 판단을 중시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고 이러한 성향은 지도자가 된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대만 언론과 구단 관계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히라노 감독은 스프링 캠프를 앞두고 타격 파트의 방향성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이데오의 이름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단순히 유명한 한국 선수였기 때문이 아니라 일본 야구와 한국 야구를 모두 이해하고 아시아 타자들이 흔히 겪는 한계를 정확히 짚어줄 수 있는 인물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뢰는 과거의 교류에서도 확인됩니다. 지난해 이데오는 개인 컨텐츠 촬영을 계기로 대만을 방문했고 그 과정에서 히라노 감독을 직접 만나 중신 브라더스 선수들에게 타격 조언을 해주는 장면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때 현장에 있던 선수들과 코치진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이었고 짧은 조언만으로도 타석 접근 방식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히라노 감독은 이데호의 지도 방식에서 기술보다 사고를 먼저 강조하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스윙 궤적이나 타이밍 이전에 어떤 공을 노리고 어떤 공을 버릴 것인지 그리고 팀 상황 속에서 타자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설명하는 접근법이 일본 야구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데오의 스프링 캠프 합류는 자연스러운 수순이 됐습니다. 특히 캠프 말미에 예정된 일본 프로야구 소프트뱅크 호크스와의 교류전에서 이데오가 코치 자격으로 동행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관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만약 이 일정이 성사된다면 그는 한국과 일본, 대만 야구를 잇는 상징적인 존재로서 또 하나의 장면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결국 이번 초청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오랜 인연과 철학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데오의 이름이 다시 한번 국내 야구계에서 회자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점부터였습니다. 이데오의 이번 대만행이 특별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단순한 해외 초청이 아니라 그의 커리어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지도자 역할을 맡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는 은퇴 이후에도 다양한 방송과 콘텐츠를 통해 야구와의 연결을 이어왔지만 어디까지나 선수 출신 해설자이자 멘토의 위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스프링 캠프 타격 코치라는 직함은 결과로 평가받는 자리입니다. 선수들이 캠프를 통해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지, 시즌 초반 타선이 얼마나 안정감을 되찾는지,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타자들의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곧 이데오의 지도력에 대한 첫 평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데오 스스로도 이번 역할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주변을 통해 여러 차례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데오가 선수 시절 쌓아온 경험의 결이 지도자 역할과 매우 닮아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언제나 팀의 중심에서 책임을 짊어졌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타석에 들어서야 했던 선수였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겪어본 타자이기에 압박 속에서 흔들리는 후배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기술 이상의 무게를 지닙니다. 대만 현지에서는 이데호의 지도 스타일이 이미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강압적인 지시나 일방적인 훈련이 아니라 선수 개개인의 성향을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춰 접근하는 방식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하는 스프링 캠프라는 환경에서도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초청이 일회성으로 끝날지 혹은 더 긴 인연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경험이 이데오 본인에게도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도자로서의 길이 자신에게 맞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첫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국내 야구계 역시 이데오의 행보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자연스럽게 또 다른 화제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울산을 연고로 새롭게 출범하는 팀의 초대 사령탑 선임 과정입니다. 이대호의 이름이 다시 한번 국내 야구계에서 거론된 배경에는 울산을 연고로 새롭게 출범하는 팀의 존재가 있습니다. 2026 시즌부터 KBO 퓨처스 리그에 공식 참가하게 되는 울산 웨일즈는 한국 야구 역사상 처음으로 시민구단 형태로 출범하는 팀이라는 점에서 일찌감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새 팀의 출범과 함께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 단연 초대 감독 선임이었습니다. 야구계 안팎에서는 자연스럽게 여러 레전드 출신 인물들의 이름이 후보군으로 거론됐고 그 과정에서 이대호 역시 유력한 카드 중 하나로 언급됐습니다. 선수 시절의 상징성과 대중적 인지도 그리고 최근 보여준 지도자 가능성까지 더해지며 기대감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울산 웨일즈의 초대 감독으로 최종 확정된 인물은 장원진 감독이었고 단장 자리에는 롯데 자이언츠에서 경영 지원을 맡아왔던 김동진이 선임됐습니다. 구단 측은 경험과 실무 중심의 판단을 내렸고 팀의 기초를 다지는 데 적합한 인물들을 선택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레전드 출신인 홍성은의 이름 역시 함께 거론됐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울산 웨일즈가 출범 초기부터 화제성보다는 안정적인 운영과 체계 구축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특히 감독과 단장을 모두 공모 방식으로 선발했다는 점은 기존 구단들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장원진 감독은 선임 직후 곧바로 코치진 구성과 선수단 확정이라는 현실적인 과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15일까지 선수 등록을 마쳐야 하는 일정 속에서 13일과 14일 이틀간 트라이아웃을 통해 팀의 첫 얼굴이 될 선수들을 선발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울산 웨일즈가 어떤 색깔의 팀으로 완성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대호가 울산 웨일즈의 초대 사령탑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오히려 그의 선택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직은 특정 팀에 얽매이기보다 다양한 현장에서 경험을 쌓으며 지도자로서의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다는 인상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그의 다음 행보에 대한 기대를 오히려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이대호의 최근 행보들을 하나로 묶어놓고 보면 그의 선택에는 일관된 방향성이 보입니다. 빠르게 감독 자리에 오르기보다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지도자로서의 기본을 다지는 길을 택했다는 점입니다. 대만 스프링 캠프 타격 코치라는 역할은 규모로만 보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의미만큼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선수 시절 이대호는 언제나 결과로 말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중요한 순간 타석에 들어섰고 팀이 흔들릴 때 중심을 잡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이제 그가 서 있는 위치는 타석이 아니라 타자들의 뒤에서 선택을 돕는 자리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직함의 변화가 아니라 야구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바뀌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꽃 야구에서 여전히 선수로 뛰고 있다는 점 역시 그의 행보를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현역 감각을 유지한 채 후배들과 호흡하고 동시에 지도자의 시선으로 경기를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론보다 현실을 중시하는 그의 성향과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대만에서의 경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이대호를 향한 외부의 시선은 분명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전설적인 타자가 아니라 실제로 팀 타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도자로 평가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 야구계에서 그의 이름이 다시 한번 중요한 선택지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울산 웨일즈의 사례가 보여주듯 지금의 야구계는 이름값보다 준비된 리더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대호가 시간을 들여 경험을 쌓고 있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씩 자신의 길을 증명해 나가는 선택입니다. 결국 이번 대만행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가깝습니다. 이대호가 어떤 지도자가 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소한 그는 가장 현실적인 방식으로 그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전설의 다음 페이지가 어떻게 채워질지는 이제 그가 현장에서 만들어갈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이대호의 선택을 조금 더 멀리서 바라보면 이번 대만행은 단순히 개인 커리어의 연장이 아니라 한국 야구가 안고 있는 구조적 변화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과거에는 레전드 선수들이 은퇴와 동시에 감독이나 코치로 직행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지만
최근 야구 환경은 더 이상 이름값만으로 지도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데이터, 심리,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현장 리더십까지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는 빠르게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대호 역시 이러한 흐름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선수 시절 수많은 감독과 코치를 경험하며 어떤 리더십이 팀을 살리고 어떤 방식이 선수들을 무너뜨리는지를 가까이에서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그는 항상 결과만으로 평가받아온 선수였고 그만큼 결과 뒤에 숨은 과정의 중요성 역시 누구보다 냉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만이라는 무대는 그런 점에서 이대호에게 이상적인 시험장이 됩니다. 한국보다 관심의 압박이 덜하면서도 일본과 한국 야구의 영향을 동시에 받아온 리그이기 때문에 그의 경험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또한 외국인 지도자로서 선수들과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전문성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구조 역시 이대호에게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스프링 캠프라는 짧은 기간은 지도자의 본질을 가장 빠르게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길게 설명할 여유도 실수를 반복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 안에서 선수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훈련장의 공기를 바꾸며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대호에게 이번 캠프는 지도자로서 자신의 언어와 방식이 통하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직접적인 무대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가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느냐보다 어떤 신뢰를 쌓느냐입니다. 선수들이 그의 말을 얼마나 귀 기울여 듣는지, 코칭 스태프가 그를 어떤 파트너로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감독이 그를 어떤 위치에서 활용하려 하는지가 훨씬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지도자는 숫자로만 평가받지 않으며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신뢰를 쌓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불꽃야구에서 여전히 선수로 뛰고 있다는 사실은 이대호의 현재 위치를 더욱 독특하게 만듭니다. 그는 과거의 전설이 아니라 지금도 땀을 흘리고 숨이 차는 순간을 경험하는 선수입니다. 이 감각은 지도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선수들의 고민을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선수와 멀어지는 순간은 현장을 떠난 뒤 시간이 흐르면서부터입니다. 하지만 이대호는 아직 그 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훈련의 강도, 몸의 반응, 심리적인 부담까지 모두 직접 체감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은 그의 향후 행보를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울산 웨일즈의 초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그의 이름이 거론됐다는 사실 역시 우연은 아닙니다. 비록 실제 선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야구계 내부에서는 이미 그를 미래 지도자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대호는 그 자리를 서두르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지금의 선택은 오히려 더 긴 호흡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야구계는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특히 신생 구단이나 변화의 갈림길에 선 팀일수록 감독 한 명의 선택이 이대호가 이런 환경 속에서 충분한 준비 없이 전면에 나서지 않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증거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만에서의 경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그는 단순히 해외에서 코치를 한 전직 선수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경험은 이후 한국 야구로 돌아왔을 때 혹은 다른 무대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될 때 분명한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현장을 거쳐온 지도자라는 점은 그 어떤 명함보다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대호의 커리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언제나 책임감이었습니다. 선수 시절에도 그는 가장 부담이 큰 자리를 피하지 않았고 은퇴 이후에도 야구와의 연결을 스스로 끊지 않았습니다. 지도자의 길에서도 그는 같은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을 선택했고 평가받는 자리에 스스로를 올려놓았습니다. 결국 이번 대만행은 하나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대호는 자신이 어떤 지도자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야구계가 자신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조금씩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말이 아니라 현장에서 만들어질 변화로 증명될 것입니다. 야구 팬들의 시선이 이대호에게 다시 한번 집중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다시 홈런을 치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의 타석을 바꾸려는 위치에 섰기 때문입니다. 전설의 이름은 과거에 남아있지만 그의 선택은 분명히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대호의 다음 장면이 어디에서 펼쳐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단단한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선수 이대호가 아닌 지도자 이대호를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